아시나요? 우리가 매일 시장에 가서 사오는 배추와 무, 토마토 같은 채소들이 사실은 오장육부를 제대로 살려주지 못합니다. 지난달 아침에 동네에서 오래 알던 김순자 어르신을 우연히 만났는데 65 나이에 얼굴빛이 누렇게 뜨고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을 고르시며 제 손을 붙잡고 말하셨어요. 김 원장님, 요즘 제 몸이 하루가 다르게 약해져요. 그래서 제가 평소 뭘 드시냐고 여쭤봤죠. 그러자 늘 그거죠. 뭐 배추랑 무감자가지 평생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의 현실 아닌가요? 여러분, 제 이름은 김준호입니다. 올해 68살이고 45년 넘게 한의사로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엔 시골 보건지소에서, 나중엔 대도시의 한방병원에서 진료하며 셀 수도 없이 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몇 년 사이 참 이상한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르신들 겉보기엔 훨씬 잘 먹고 사는 것 같잖아요. 닭고기, 생선, 고기까지 먹을 건 다 챙기시는데 막상 건강은 예전만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혈압 높고 당 수치 걱정되고 잠도 못 자고 심장도 자주 불편하다고 하시는 경우가 흔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실요? 수천 년 전 조상님들이 이미 그 해답을 속에 담아두셨어요. 바로 오채양오장, 5가지 채소로 오장을 살린다는 지혜입니다. 심장간 비위, 폐, 신장 각각에 맞는 채소가 있는데 이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 경험을 바탕으로 전해 내려온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안타까운 건 세월이 흐르며 이 귀한 채소들 중 몇 가지는 우리의 식탁에서 점점 사라졌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도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한의학 이론 말고요. 그냥 평범한 우리 밥상 이야기입니다. 이 5가지 채소가 무엇인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고를 땐 뭘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체질은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드릴 겁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장해 두시거나 부모님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우리 조상들이 남긴 소중한 지혜를 다시 우리 식탁 위로 불러오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알아봅시다. 먼저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작년 봄 오랜 환자분 중에 김형수 어르신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올해 72도 되신 분인데요. 가슴이 늘 답답하고 무거워서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 같다 하시더군요. 밤에는 잠도 잘 안 오고 낮엔 기운도 없고 손발도 자꾸 차가워진다며 걱정하셨어요. 제가 진맥을 해보니 심장의 양기가 약해지고 가슴 쪽에 찬 기운이 막혀 있었죠. 그래서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고 혀를 풀어주는 채소가 들어간 식이요법을 권해드렸습니다. 2달 정도 꾸준히 드시고는 그러시더군요. 김 원장님, 요즘은 가슴이 시원하고 잠도 푹 자요. 심장이란 게 참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예로부터 심장은 우리 몸의 군왕이라 했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온몸이 무너지는 거죠. 혹시 가슴이 꽉 막힌 느낌, 갑자기 숨이 차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등 쪽이 싸늘하면서 기침이 나오려다 안 나오고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건 대체로 심장에 찬 기운이 막혀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마치 한겨울 얼어붙은 수도관처럼 피가 돌지 못하고 막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심장을 풀어주는 채소는 뭘까요? 고대 의서인 황제내경에서는 이를 설이라 부릅니다. 낯선 이름 같지만 사실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특히 전라도나 남해 쪽에서는 쪽파 혹은 산마늘이라 부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달래나 뿌리 부추로도 불립니다. 대체로 크기는 작은 마늘처럼 생겼고 덜 자란 양파처럼 둥글둥글하며 흰 뿌리 위로 초록잎이 달려 있습니다. 외모는 소박하지만 예로부터 한의학에서 매우 귀한 약용 채소로 여겨졌죠. 모두 아시는 인삼이 심장을 보하는 약이라면 이 쪽파는 채소계의 인삼이라 불릴 만큼 심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힘이 큽니다. 왜냐하면 한의학에서는 쓴맛은 심장으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이 쪽파 중에서도 특히 쓴맛이 강한 품종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실제로 한나라 시절의 명예장중 선생은 금괴요략이라는 의서에 심통을 치료하는 명방으로 설백주탕을 남겼는데 그 핵심 재료가 바로 이 쪽파였습니다. 쪽파는 마치 따뜻한 솔처럼 가슴 안에 쌓인 찬 기운을 휘저어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가슴 한가운데 꽁꽁 언 찬 기운이 이 매운 기운 덕분에 스르르 풀린다고요. 김형수 어르신도 그러셨어요. 이제는 계단도 거뜬해요. 예전엔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는데 요즘은 4층도 문제없어요. 이렇게 좋은 쪽파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쪽파 초절임입니다. 전라도 쪽 마트나 시장에서 보면 유리병에 담긴 쪽파 초절임이 있어요. 새콤달콤하면서도 아삭하고 처음엔 특유의 향이 낯설 수 있지만 계속 먹다 보면 입에 착 감깁니다. 저희 집도 늘 냉장고에 한 병씩 넣어두고 식사할 때마다 몇 개 꺼내 먹어요. 속을 열어주고 입맛도 돌게 해주죠. 직접 만들고 싶으신 분은 깨끗이 손질한 쪽파를 데쳐서 설탕, 식초, 소금으로 간단히 절여 냉장 보관하시면 3, 5일 뒤부터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쪽파 제육볶음입니다. 혹시 쓴맛이 걱정되신다면 마늘 대신 쪽파를 편으로 썰어 돼지고기와 함께 볶아보세요. 고기 기름이 쪽파의 매운맛을 잡아주고 쪽파의 향은 고기의 잡내를 없애줘서 환상의 조합이 됩니다. 볶아낼 때 나는 향은 진짜 옆집까지 퍼져나갑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아삭하면서 기름 향이 감돌고 밥도둑이 따로 없죠. 이 요리는 혈중 지질이 조금 높거나 심장이 가끔 뻐근한 어르신들께 특히 잘 맞습니다. 이 쪽파는 또 하나의 효능이 있는데요. 바로 가래를 없애는 데 탁월합니다. 만성기관지염이나 담이 늘 목에 걸려있는 분, 특히 흡연을 오래 하신 분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폐기 속의 찬 기운을 따뜻하게 두고 오래된 묵은 가래도 부드럽게 풀어내 호흡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시장에서 쪽파를 고를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밑동이 하얗고 통통한 걸 고르세요. 둘째, 잎이 시들지 않고 윤기 있게 초록색을 띠는 게 좋습니다. 셋째, 향을 맡아보세요. 마늘처럼 자극적이진 않지만 특유의 맑고 시원한 향이 나야 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열이 많고 입안에 자주 헌이 생기는 분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채소 쪽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억하세요. 쪽파는 심장을 따뜻하게 두고 가슴의 막힘을 풀어주는 심장을 위한 최고의 채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채소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들어 자꾸 짜증이 늘고 별일 아닌데도 욱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진 않으셨나요? 양쪽 가슴 옆이 뻐근하고 눈은 자꾸 뻑뻑하며 침침해지고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핑 도는 느낌 혹시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바로 간이 지쳐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장년층이 되면 간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왜 그럴까요? 밤늦게까지 안 자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기름진 음식 자주 먹고 이 세 가지가 간을 혹사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은 눈과 통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이 상하면 시력이 흐려지고 눈이 건조해지고 바람에도 쉽게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간의 기운이 막히면 다리도 자주 쥐가 나고 걸음걸이가 무거워지고 늘 성질이 예민해지고 가슴 아래가 답답해지죠. 그렇다면 이런 간을 풀어주고 눈까지 맑아지게 도와주는 채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부추입니다. 부추 얘기만 나오면 어르신들 중에 피식 웃는 분들도 계시죠. 속칭 정력 채소 기운, 솟는 채소라고도 불리지만 사실 황제내경에서 말하는 5장의 5가지 채소 중 부추는 간을 위한 채소입니다. 왜냐하면 부추는 초록색이고 초록은 곧 간과 통하는 색이기 때문이죠. 부추는 독특한 매운 향이 강한데 이 향은 막힌 간 기운을 밖으로 흩어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봄은 만물이 돋아나는 시기이자 간의 기운이 왕성해지는 때입니다. 겨울 내내 쌓인 찬 기운과 스트레스를 이 부추가 시원하게 밀어내주는 겁니다. 마치 간을 한번 청소하듯 독소를 비워내는 느낌이죠. 그래서 옛사람들은 부추를 약초 중에 빛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부추 먹고 나면 왜 갑자기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고 방귀 몇 번만 껴도 속이 시원해지는지 아시겠죠? 간이 뚫린 겁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혜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전 어르신들은 손주가 혹시 작은 물건을 삼켰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처치로 부추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물론 병원에 가는 게 우선이지만 급한 상황일 땐 이렇게도 했답니다. 부추를 통째로 깨끗이 씻어서 자르지 않고 데쳐낸 다음 참기름에 살짝 묻혀 아이에게 통째로 삼키게 하는 겁니다. 부추의 질긴 섬유질이 위와 장에서 그 이물질을 감싸고 싸매어 상처 없이 변으로 자연스럽게 배출되게 하는 거죠. 이걸 부추 감싸기 부추망이라 불렀습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이런 원리 덕분에 부추는 장을 부드럽게 하고 배변을 도와주는 역할도 탁월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부추를 고를 때 고민되시죠? 잎이 넓고 두툼한 게 좋을지 가늘고 긴 게 좋을지. 어떤 분들은 잎 넓은 건 농약을 맞아서 그렇다고 오해하시는데요. 사실은 품종 차이일 뿐입니다. 넓은 잎의 부추는 수분이 많고 섬유질이 적어서 식감이 부드럽고 달달합니다. 그래서 만두소나 계란볶음에 쓰기에 딱 좋고 이도 약하신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부드럽습니다. 반면 가늘고 뿌리 쪽이 붉은 부추는 섬유질이 많고 향도 강하며 약효가 더 큽니다. 특히 장을 비워내고 간을 따뜻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이 가느다란 부추가 훨씬 낫습니다. 조금 질길 수는 있지만 효과는 확실하죠. 부추 요리로는 제가 특히 좋아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부추와 영은 볶음입니다. 부추는 간과 신장을 따뜻하게 하고 양기를 끌어올리고 영은은 열을 식히고 피를 맑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부추만 먹으면 약간 덥다 싶은 분들도 영은을 함께 드시면 균형이 딱 맞습니다. 여기에 당근까지 넣으면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눈까지 시원해지죠.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부추는 적당히 자르고 영은은 얇게 썰고 당근은 간을 깨 차에 썰어주세요. 팬에 기름 두르고 당근과 영은을 먼저 볶다가 향이 올라오면 부추를 넣고 빠르게 볶고 소금 약간으로 간해서 바로 드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부추가 질겨지니 주의하세요. 이 요리는 붉은색, 초록색, 하얀색이 어우러져 색도 곱고 식감도 아삭해서 입맛 돋우기의 제격입니다. 자주 드시다 보면 눈이 덜 건조하고 화도 훨씬 줄어들고 간도 훨씬 부드러워졌음을 느끼실 겁니다. 단 부추도 모든 분께 맞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 경우는 조심하세요. 첫째, 위가 약해서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 부추가 장을 너무 잘 움직이게 해서 하루 3번 가시던 분이 5번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통풍이 있는 분. 야채는 퓨린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부추는 퓨린 함량이 꽤 높은 편이라
통풍이 있을 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채소 부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추는 간을 맑게 하고 울체된 기운을 풀어주며 눈까지 밝게 해주는 정말 귀한 채소입니다. 이제 세 번째 채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비위는 후천의 근본이자 우리 몸의 저장 창고라는 점입니다. 비위가 약해지면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되니 속만 답답해지고 결국 기운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부터 간단한 자가 진단을 함께 해볼까요? 첫째, 입술을 보세요. 한의학에선 입술은 비와 통한다고 봅니다. 입술이 자주 마르고 껍질이 일거나 색이 하얗게 발에 비어 있다면 비기가 약하다는 신호고요. 반대로 항상 붉고 부풀어 오르며 쉽게 갈라진다면 비위에 열이 많다는 뜻입니다. 입술이 자연스럽고 윤기 돌며 도톰한 분이라면 비위가 건강한 상태입니다. 둘째는 코끝입니다. 콧잔등 끝부분, 즉 준두라 불리는 부위를 손으로 살짝 만져보세요. 색이 하얗고 푸석푸석하다면 비기어, 즉 비위가 약하다는 뜻이고, 반대로 붉고 번들거리며 넓적해 보인다면 습열이 몰려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비위라면 코끝이 부드럽고 촉촉하며 연한 노란빛이 돌고 안쪽에서부터 은은한 혈색이 감돌아야 하죠. 셋째는 조금 민망할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혹시 자는 동안 침을 자주 흘리시나요? 아이들만 그런 줄 아시겠지만 성인 특히 노년기에 침을 흘리는 건 비위가 약하다는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비위는 우리 몸의 수분을 다스리는데 그 조절 능력이 약해지면 입속의 침도 제어하지 못하고 흘러나옵니다. 자꾸 힘이 없고 기운이 빠지는 것도 같은 원인이죠. 이런 신호가 반복된다면 비위가 지금 여러분께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약해진 비위를 도와줄 채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동초채입니다. 한자어로는 동아차에 혹은 예전 문헌에서는 규채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름이 낯설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이 채소는 동짓날에도 자랄 만큼 생명력이 강한 잎채소입니다. 잎이 모양은 둥글고 부드러운 부채처럼 생겼으며 호박잎처럼 잔털이 보송보송 나있어 손으로 만지면 살짝 까칠한 느낌이 듭니다. 왜 이 채소를 채소의 왕이라 불렀을까요? 과거엔 온실도 없던 시절이니 겨울에도 자라는 채소는 생존과 직결되는 귀중한 생명이었습니다. 봄에도 가을에도 심지어 한겨울에도 자라는 이 채소는 오랜 세월 동안 서민들의 목숨을 지켜준 은인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비위에 너무나 잘 맞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동초채를 끓이면 국물은 약간 미끌미끌하고 먹었을 때는 부드럽고 묘하게 끈적한 느낌이 납니다. 이 점성이 바로 위장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장을 보호하는 천연 점액질입니다. 오래된 한의서에 따르면 동초채는 단맛이 도는 채소로 비위에 들어가고 마른 대변이나 장기적인 변비로 고생하는 어르신에게 특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을 쓰면 몸이 상하기 쉬운데 이 채소는 자극 없이 배변을 도와주며 오히려 기운을 보태줍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장석호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올해 70이 넘으신 분으로 평소 3, 4일에 한 번씩 변을 보셨고 그마저도 힘들게 땀 흘리며 겨우겨우 해결하셨습니다. 제가 동초채를 추천드리고 매일 죽으로 드시게 했더니 일주일도 안 돼요, 김 원장님. 요즘은 아침마다 너무 시원해요. 힘도 안 들고요. 하시며 활짝 웃으셨어요. 이 정도면 효과 괜찮은 거죠. 이렇게 좋은 동초채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식은 바로 보라쌀 동초채 은이죽입니다. 비위가 약한 분들께 정말 탁월한 보양식입니다. 준비물도 간단해요. 동초채
한 줌을 잘게 썰고 보라색 쌀 또는 흑미를 2시간 정도 불려서 죽을 끓입니다. 여기에 은이버섯이나 부드러운 다진 살코기를 함께 넣으면 단백질까지 보충됩니다. 죽이 끓기 직전에 동초채를 넣어주세요. 이 순간 죽이 확 부드럽고 걸쭉해지면서 그 특유의 윤기가 감돕니다. 약간의 소금으로 간만 하면 완성. 색깔은 자줏빛의 녹색이 섞여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숟갈 떠먹으면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위까지 편안하게 퍼집니다. 기운을 북돋아주고 혀를 맑게 하며 소화기관을 살살 보듬는 최고의 죽이죠. 몸이 약한 분, 회복 중인 분 아이들까지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단 동초차에 특유의 살짝 쌉싸래한 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끓이기 전 살짝 데쳐서 쓴맛을 빼고 사용하시면 더 부드럽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채소 동초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소는 비위를 살리는 부드러운 힘, 장을 도와주는 미끈한 지혜, 그야말로 뱃속의 도우미입니다. 이제 다음 채소를 살펴볼까요? 몇 해 전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서울에도 눈이 펑펑 내리고 바람이 살을 애듯 불어오는 날이었죠. 제가 동네 한의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 한 중년 남성분이 허겁지겁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아버지가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코가 꽉 막히고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목덜미는 차고 몸이 오들오들 떨려서 꼼짝도 못하시네요 하고요. 저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건 바로 풍한감기의 초기 증상이라는 걸요. 이럴 때는 약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처리만 잘하면 금방 회복됩니다. 저는 그분께 단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렸죠. 집에 돌아가서 물을 끓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분이 다시 와서 하는 말, 김 원장님 말씀대로 물 끓여서 아버지께 드렸더니 땀을 한바탕 흘리시고는 코도 뚫리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셨대요. 그때 제가 알려드린 게 바로 대파물입니다. 겨울철 어르신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뭘까요? 바로 감기 독감, 그리고 폐렴입니다. 폐는 한의학에서 가장 여린 장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찬 기운에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5가지 채소 중 폐를 지켜주는 채소로 대파가 꼽히는 것입니다. 대파는 단순히 향신채가 아니라 한겨울 찬 기운을 몰아내는 양기의 검이라 불릴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요리할 때 왜 꼭 파를 넣었는지 아시죠? 단지 비린내를 없애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예로부터 고기류에는 찬 기운과 불순한 독소가 있다고 여겨졌고 대파의 뜨거운 기운이 이를 중화시켜 소화를 돕고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파의 매운맛은 폐로 들어가서 몸의 표면에 있는 땀구멍을 열어주고 폐 속 깊이 들어간 찬 기운을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하지만 파라고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 쓰임새도 다릅니다. 예컨대 경기 북부나 강원도 등지에서 흔히 쓰는 굵은 대파, 특히 하얀 뿌리 부분이 긴 종류는 기운을 북돋아주는 데 탁월합니다. 손발이 유난히 차가운 분들, 대파를 된장에 콕 찍어 드셔보세요. 몸이 따뜻해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반면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에서 많이 쓰이는 쪽파나 실파는 비교적 부드럽고 향도 은은해서 해독과 소화 촉진에 더 적합합니다. 그럼 양파는 어떨까요? 흰 양파는 수분이 많고 맵지 않아 샐러드나 생채로 좋고, 붉은 양파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파의 팥뿌리입니다. 우리가 평소 잘라서 버리는 그 뿌리 하얀 부분, 심지어 뿌리털까지 붙은 그 부분이 진짜 보물입니다. 감기 기운이 올라올 때, 특히 코가 막히고 맑은 콧물이 흐르고 뒷목이 싸늘하고
몸이 으슬으슬 떨릴 때 바로 그때입니다. 절대 성급하게 항생제를 먹지 마세요.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거지 바이러스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감기 초기에는 딱 하나 팥뿌리 끓인 물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처방입니다.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대파뿌리를 깨끗이 씻고 잘라서 준비합니다. 여기에 생강 몇 조각 가능하다면 콩을 발효시킨 약재인 두시를 약국에서 구해서 함께 넣고 물과 함께 푹 끓여주세요. 이걸 마시고 입을 덮고 푹 쉬면 땀이 한바탕 쫙 나고 난 후 감기 기운은 말끔히 사라집니다. 이런 걸 우리는 발안해표라 부릅니다. 저도 매년 환절기만 되면 몸이 조금이라도 으슬으슬하다 싶으면 바로 팥뿌리 물을 끓여 마십니다. 지금껏 한 번도 감기가 본격적으로 들어선 적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대파는 식재료로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해먹는 방법은 파기름 감자 무침입니다. 삶은 감자를 으깨고 달궈진 팬에 대파를 넣어 향이 우러나도록 파기름을 내고 그걸 감자에 부어 섞으면 완성입니다. 감자는 기운을 보하고 파기름은 기운을 통하게 해줘서 둘이 만나면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데 최고입니다. 평소 목소리가 작고 쉽게 감기에 걸리고 기운이 약한 어르신들께 정말 강력히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채소 대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파는 겨울철 찬바람 속에서 폐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이자 감기 초기 증상을 틀어막는 지혜의 채소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채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저 연한 초록빛을 띠는 평범한 잎채소처럼 보이지만 이 완두순이야말로 신장을 살리는 숨은 고수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장을 선천지본, 즉 타고난 기운의 뿌리로 여깁니다. 신장이 튼튼해야 몸 전체의 기운이 살아나고 노화도 더디게 진행되며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장이 약해지면 어떤 증상이 먼저 나타날까요? 흔히 아는 것처럼 허리가 무겁고 시큰거리고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며 사소한 추위에도 몸이 쉽게 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릴 더 분명한 두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카락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신기화발, 즉 신장의 기운이 머리카락으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머리카락이 너무 빨리 새거나 쉽게 빠지고 촉감이 건초처럼 바스락거린다면 그것은 영양이 제대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치아입니다. 신장은 뼈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치아 역시 뼈의 일부입니다. 치아가 자꾸 흔들리거나 잇몸이 줄어들고 음식물이 자주 끼며 통증이 있다면 이는 신장의 기운이 약해져서 이를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땐 블랙푸드로 대표되는 흑임자나 서리태도 좋지만 효과가 탁월한 채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도 정겹고 산뜻한 완두순 또는 용수채라고도 부릅니다. 누군가는 완두향, 음료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향료가 아니라 진짜 완두콩 줄기의 어린 순, 즉 예부터 두엽채라고 불린 귀한 식재료입니다. 황제내경에서는 짠맛은 신장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짠맛은 음식의 맛이라기보다는 약성의 속성을 뜻합니다. 완두순이 지닌 이 성질이 바로 신장에 들어가 기운을 보강하고 수분을 적절히 다스리는 힘이 됩니다. 완두순의 가장 탁월한 기능은 몸의 수분 대사를 돕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아침마다 눈꺼풀이 퉁퉁 붓고 다리나 발목이 잘 붓는 어르신들이 많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수분이 배출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완두순을 꾸준히 드시면 마치 몸속 물꼭지를 시원하게 열어주는 듯한 개운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다니는 손순자 어르신도 이 문제로 오셨습니다.
73 되신 분인데 아침이면 늘 눈이 퉁퉁 부어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라고 하셨죠. 제가 완두순을 2주 정도 식단에 넣어보시라 권했더니 요즘은 눈도 편하고 얼굴빛도 확 달라졌어요. 기분이 다르네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완두순은 이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참 좋은 채소입니다. 비타민C와 B군이 매우 풍부해서 얼굴에 생긴 노년성 기미나 잡티, 여름에 탄 피부에 색소 침착을 완화해줍니다. 일정 기간 꾸준히 드시다 보면 안색이 맑아지고 기미가 옅어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완두순을 삼춘싹이라 불렀고 봄철 피부를 살리는 채소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채소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제가 강력 추천하는 레시피는 완두순 삼색 채소 무침입니다. 재료는 4가지면 충분합니다. 완두순 검은 목이버섯, 팽이버섯, 그리고 당근입니다. 완두순은 신장을 보하고 수분 대사를 원활히 해주며 목이버섯은 검은색 식재료로서 신장뿐 아니라 혈관 청소에도 좋고 팽이버섯은 이치버섯이라 불릴 정도로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며 당근은 비타민 A가 풍부해 눈 건강에 좋습니다. 만드는 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끓는 물에 당근채 목이버섯, 팽이버섯을 먼저 살짝 데쳐서 찬물에 행과 아삭함을 살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완두순은 단 10초만 데쳐 바로 꺼내세요. 너무 오래 데치면 귀한 영양소가 날아가니까요. 4가지 재료를 큰 그릇에 담고 다진 마늘, 간장, 식초, 설탕 약간, 참기름 기호에 따라 매운 고추까지 넣어 버무려주면 완성입니다. 검정, 흰색, 주황, 초록이 어우러진 이 무침은 보기에도 산뜻하고 입에 넣는 순간 아삭한 식감과 새콤한 맛이 입맛을 확 살려줍니다. 여름철 입맛 없을 때 한 접시만 있으면 밥 한 공기 뚝딱이죠. 신장을 도와주고 혈관을 정화하고 두뇌까지 맑게 해주는 완벽한 건강 반찬입니다. 자, 이렇게 5번째 채소인 완두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채소가 모두 소개되었네요. 다음은 이 모든 내용을 감성적으로 정리하는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5가지 채소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함께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심장을 위한 채소, 바로 쪽파입니다. 마치 작은 양파처럼 생긴 이 쪽파는 가슴을 시원하게 열어주고 심장의 답답함을 풀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간을 위한 채소 부추입니다. 생기 넘치는 초록빛의 부추는 간에 울체된 기운을 풀어주고 눈을 맑게 해주는 기특한 채소죠. 세 번째는 비위를 위한 채소 동초채입니다. 미끌미끌한 질감이 위장을 부드럽게 감싸고 장을 편안하게 만들어 변비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폐를 위한 채소 대파입니다. 매운 기운으로 감기 초기 증상을 물리치고 폐 속의 찬 기운을 몰아내주는 겨울철 최고의 채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신장을 위한 채소 완두순입니다. 여린 줄기 속에 가득 담긴 힘은 부기를 가라앉히고 신장의 기능을 도와 전신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5가지 채소는 모두 가까운 시장이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으며 조리법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자주 챙겨 드셔야 몸이 서서히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제내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곡은 기르고 오채는 보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채소가 좋아도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우리 몸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오곡, 즉 쌀과 보리, 콩과 기장, 조와 같은 곡물입니다. 요즘 보면 온라인에서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밥을 끊으면 장수한다.
당을 낮추려면 주식을 끊어야 한다. 그래서 밥을 전혀 안 먹고 채소만 먹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방법은 기운을 더욱 깎아내는 길입니다. 채소만 드시면 기혈이 메마르고 몸은 점점 더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밥은 잘 먹고 그 위에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채소를 잘 곁들이는 겁니다. 밥과 채소 5곡과 오채가 함께 어우러질 때야말로 오장육부가 조화롭고 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진짜 비결입니다. 저는 45년 동안 한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중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보약을 먹는 게 아니라 자연을 따르고 욕심 없이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검소하고 단순하게 먹고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양생입니다. 결국 건강이란 몸을 돌보는 것인 동시에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기운이 부드럽게 흐르면 무엇을 먹든 다 보약이 됩니다. 반대로 불안하고 화가 많으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한 이 5가지 채소는 단순히 식탁 위의 음식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무리하지 않고 조화롭게. 우리 나이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몸이 편해야 마음도 편하고 그래야 가족도 웃죠. 오늘 소개해드린 이 5가지 채소 여러분은 평소에 몇 가지나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고향에만 있는 특별한 조리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채소들을 드시고 나서 몸이 달라진 경험이 있으셨나요? 그런 이야기들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누고 전해 내려온 전통을 이어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 건강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고 함께 오래오래 살아가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천천히 곱씹어 보시고 꼭 일상 속에서 활용해 보세요. 저는 김준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이야기로 뵙겠습니다.